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갈지 요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러면은 기출 문제를 왜 풀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학교마다 출제 스타일, 그 다음에 문제 수, 그 다음에 난이도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미리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연습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연습이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김영패 리뷰에는 각 반마다 담임선생님이 계시죠. 그래서 배치 상담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왜 배치 상담을 하는데 왜 기출 문제가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연관성은 이거죠. 배치 상담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모의고사 점수,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기출 점수가 필요해요.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배치 상담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제로인 상태에서 쌤 저 와서 배치 상담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학교별로 이제 스타일이 다 다른데, 그러면은 각 학교별로 스타일이 어떤지 약간 맛보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경기대학교입니다. 경기대학교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12월 20일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조금 바뀌는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올해 입학처에서 경기대학교가 탭스 전형으로 바꾼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그 탭스 안에서 우리가 읽기 부분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듣기가 나오는 거 아니고요. 듣기가 나오지 않고 굉장히 제가 보니까 문제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기존에 나오던 것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국대학교를 말씀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는 이제 여기가 첫 시험이었어요. 단국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일단 논리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난 논리가 좀 약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지원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국대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31번부터 40번이 합격의 포인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배점이 있나, 배점. 이게 배점이 더 커요. 근데 이 문제들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배점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국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주대학교는 작년에는 12월 28일 날 시험을 봤고, 올해는 발표가 났죠. 1월 7일로 저희가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좋은 학교죠. 근데 이제 굉장히 문제가 어렵다. 포인트가 뭐냐면 문제가 좀 길어요. 문법도 그렇고 독해도 그 지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단문이거나 혹은 이렇게 긴 거에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학생들이 기출 문제를 딱 들어왔을 때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90분인데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촉박할 수가 있어요. 올해 한양대학교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그 인문계 기준으로는 이제 변한 게 뭐냐면 5문 5문항이 줄었어요. 40에서 35로. 그리고 시간도 10분이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35, 60이고,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가 35, 그 다음에 수학이 25, 그리고 시간이 130분 동안 과연 내가 집중을 끝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1시간에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이제 연달아서 푸는 연습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뭐 물론 일반적으로는 학교가 좀 높으면은 어려운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근데 무조건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정리해 봤는데, 자 보시면은 일단 이쪽부터 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이쪽이 좀 어려운 축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 이렇게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 기출 문제를 얼마나 풀어야 될까요? 최소 3개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 3개년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난 여기는 점수가 잘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꼭 가고 싶다 라는 학교가 있으면은 5개년 정도 풀어보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학교의 패턴이 나와요. 여기는 이런 패턴이고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게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작년 거를 맨 나중에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개년을 푼다고 했을 때 21, 그 다음에 22, 23을 풀어야 되겠죠.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최근 유형을 왜 풀어야 되냐면은, 그래야 이제 내가 최근 유형에 맞는 실력을 갖고
그리고 그 실력에 맞춰서 내가 시험을 최대한 이제 실전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실력이 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쭉 푸는 건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19년도 학교쫙, 그다음에 20몇 개 쭉 이렇게 쭉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난이도가 높고 낮은 학교별로 번갈아 가면서 저는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건 기출 문제잖아요. 기출 문제다 보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최대한 그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푸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시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푸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보는 어떤 태도, 마인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해진 저는 시간으로 봅니다. 기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OMR을 작성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10분을 빼고 무조건 10분을 빼고 푼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자만의 풀이 루틴을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외대 같은 경우는 이제 50문제 60분인데 거기는 이제 뒤에서부터 푸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 뒤에서부터 푸는 게 왜 좋냐면은 뒤쪽에 배점이 더 크기 때문에 뭐 그렇게 풀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각자만의 방식을 만들어 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도별로 내가 이제 작성하다 보면은 그 점수가 이제 일정 점수 패턴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점수가 잘 나오면 지원하는 거고, 만약에 조금 잘 안 나오면은 뭐 지원 안 하는 거고. 근데 점수 잘 나온 데 기준은 어떤 한 7, 80 정도면 잘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3, 40이면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지원하기. 뭐 그 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피드백이랑 그 다음에 학교별 유형 및 특성 정리하기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교별로 노트를 만들으세요. 노트별로 노트를 만들어서 뭐 성대 뭐 총정리, 그 다음에 뭐 건국대 총정리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학교 시험장 갔을 때 그것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혹은 뭐 그런 것들 만들어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김영편입 수원 캠퍼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학조교 김휘재이고요. 수학 버전에서 기출 문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수학을 풀 때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딱 보고 그거를 본인이 풀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걸 푸는데 얼마큼의 시간이 걸릴까, 이거를 보자마자 딱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능력이 시험장에서는 좀 필요한데, 근데 기출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산발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상태로 파트별 구분된 문제만 풀다 보면 실제 시험장에서 굉장히 긴장할 수 있다는 거죠. 뭐 20개 내지의 학교들 중에서 압박이 굉장히 심한 학교들이 있어요. 압박이라 하면 뭐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특히 시간에 대한 압박이 타임어택이라고 하죠. 그런 학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학교의 그 기출을 풀면서 출제 유형을 반드시 더 잡아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건국대 같은 경우는 종이의 사이즈라든지 뭐 비포가 됐든 뭐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종이의 재질, 아니 시험지를 옆으로 넘기는지 위로 넘기는지 이런 것까지도 그 실제 시험장과 완전히 똑같은 상태로 시험을 들어가야, 그렇게 해야 좀 당황을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별로 문제에 다 난이도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일단 굉장히 쉬운 학교들로 예열을 하고, 그리고 난이도가 낮은 하학교로 그 다음 풀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한 학교 풀고, 상학교 풀고 끝판왕 학교를 푸는데 회독을 해야죠. 수학은 사실 난이도별 푸는 것보다 회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회독은 정직하게 차근차근 푸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채점을 해보고, 물론 시간도 재야겠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학은 분명히 1회독에서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다 보고 이해했네 하고 이제 넘기고 1회독에서 마치고 일주일 후에 지나면 그 문제는 자기 본인의 것이 아니에요. 바로바로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2회독, 3회독, 4회독 쭉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2회독부터는 쉬운 문제를 빼고 오답 문제를 좀 더 다시 보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시간이 많이 걸렸던 문제들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3회독도 2회독이랑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어려웠던 문제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좀
쉬운 문제, 그래요.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도 할 만한 문제 정도까지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아주대 할 만한데 이렇게 발전을 하면 됩니다. 일단 1번 공식 암기와 단어 암기. 그러니까 공식 암기 이꼴 단어 암기니까 영어 단어 암기 매일매일 하는 것처럼 공식 암기도 매일매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2번 추석 동안 진도를 반드시 따라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게 10시간이 됐든 12시간이 됐든요. 그리고 3번 아까 그 난이도별 차례대로 풀라고 말씀드린 기출 회독도 하셔야 되고, 이제 4번 문제집 쉬운 문제 거르고 오답 회독, 이렇게 를 시험 보기 전까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팁인데 공식 암기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개념서를 이렇게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에 어떻게 했었냐면 번호를 매겼어요. 1번은 뭐 미분해서 뭐 그 역삼각 함수 미분하면 이게 나온다. 뭐 그게 1번. 2번은 뭐 역쌍곡선 함수 미분하면 이게 나온다. 뭐 3번은 뭐 다른 공식, 4번 다른 공식. 뭐 5번은 뭐 곱을 합차로 바꾸는 공식, 뭐 이런 거 적어두고 그렇게 해서 전 범위를 다 적어놨는데 그게 한 140번 정도까지 갔어요. 이렇게 140개를 외우면 힘들겠지만 그거를 매일 보다 보면 뭐 140개 외우는데 한번 보는데 10분도 안 걸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공식 암기도 한번 그렇게 문항별로 정리를 해서 들고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시험장 가서는 개념서를 다 들고 가지 못하거든요. 그냥 딱 공식집과 작년 기출 딱 2개만 있으면 돼요. 물론 뭐 펜도 있어야 되겠지만